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 요즘 장세에서는 우리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강한데 그 중에 이제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다 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런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섹터가 굉장히 지금 요즘에 그 안에서 자금이 계속 돌고 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또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종목을 좀 정했는데요. 신풍제약하고 제일약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이제 추천주들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풍제약. 자, 이 녀석도 뭐 코로나 쪽으로 이제 많이 엮이면서 올라왔죠. 뭐 구충제가 뭐 효과가 있니 뭐 그런 얘기도 나오면서 또 이제 파미셀을 뒤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렘데시비르 관련된 일부 성분에 대해서 뭐 또 이제 수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코로나 이슈가 터지게 되면서 이 종목도 상당한 급등을 보여준 상태죠. 지금은 또 급등을 보였던 자리까지 올라와 준 상황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죠? 그래서 어제도 거의 25,000원 가까이 되는 금액까지 이렇게 올라와 줬고요. 자, 오늘 이제 이렇게 쭉 빠져버렸어요. 일단은 이 녀석이 어제 왜 올랐는지를 좀 보면요. 어제 날짜거든요. 자, 코로나19 임상 이상 IND 승인의 급등, 그쵸? 이렇게 해서 뭐 피라믹스 정의 유효성 및 안전성 임상 이상을 승인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피라맥스는 2011년도에 신약으로 허가받은 국내 자체 개발 말라리아 치료제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로 확대하기 위한 약물 재창출 연구를 검토해왔다. 요즘 같은 장은 뭐 코로나로 엮어버리면 다 가죠. 다 상한가 한 번씩은 갔다 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이게 약간 트렌드가 돼버려가지고 코로나로 터졌다 하면은 뭐 단타든 뭐든 싹 다 몰리게 되는 것 같아요. 수급이.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견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어제 이렇게 급등을 보였다가 오늘 좀 눌려줬어요. 그죠? 일단은 신풍제약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이라기 하기보다는 이제 그 파이프라인 중에서 좀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같이 좀 살펴볼게요. 자, 이 녀석이 일단은 뇌졸중으로,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신풍제약을 접근한 게 뇌졸중이었거든요. 뇌졸중도 마찬가지고, 뭐 현재는 뭐 시판이 되고 있는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말라리아 쪽이라든지 필러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이 신풍제약에서 이제 구충제를 한번 심하게 또 올라줬었고, 피라맥스 이제 이번에 이제 최근에 올라갔던 거죠. 자, 그래서 신풍제약은 뭐 요런 파이프라인을 지니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 기업을 보면 일단은 최근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뭐 PER이 안 높은 게 없죠. 사실 다 고퍼줍니다 요즘에는. 그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중들은 대부분이 이제 R&D 비용으로 많이 자금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 마이너스를 띠는 거는 기본이고요. 이 금액이 상당히 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익이라든지 순이익 부분에서 좀 많이 마이너스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흑자권에는 머물러 있다. 그렇죠? 흑자권에는 머물러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는 이제 우리가 원래 상장 폐지 요건이 뭐 자본 잠식률 50% 이상 뭐 이렇게 얼마 기간 또 이제 순이익 손실이 뭐 4년 이상이면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예외입니다. 이렇게 투자 비용 때문에 그런 미래 가치를 인정해서 이제 그런 거 좀 예외입니다. 예외적으로 그렇게 심사를 받게 되는데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지는 되어 있지만 적자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벌써 4년째인데도 이번에는 뭐 이제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정지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매출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래요. 적자가 이래요. 그죠? 이런 기업들 과연 정상적이냐는 거죠. 저는 예전부터 항상 신라젠을 좀 별로 제 관심 종목 그룹에도 없습니다. 제가 관심 종목 그룹이 80개가 넘는데요. 그 안에 신라젠 들어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녀석이 아무리 뭐 거래가 빵빵하게 터져서 이제 뭐 우리가 차트적으로도 접근한다고 해도 전 접근 안 해요. 이 종목을 아예 안 보거든요. 그냥 가끔 등락률 상위 순위에 올라오면 그때는 한번 보지 저는 이 녀석 절대 안 봅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좋아하던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정지된 상황에서도 8천억이에요. 8천억. 그죠?
매출 50억, 60억, 100억도 안 되는 녀석이 시총이 8천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어떤 미래 가치에 대해서 과평가를 받아왔는데, 그럼 그게 언제까지냐라는 거죠. 이게 돈 맛을 본 기업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자금들이 이탈하지 않고 순환을 이루면서 주가가 이 자리까지 온 건데, 최근에야 많이 빠지긴 했죠. 그죠? 팩사백 이슈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무너지긴 했죠. 근데 지금 시총이 7천억대인데 이때는 얼마겠냐고요. 그죠? 단순 계산해보면.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이 참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봤고, 어떤 메이저에서 자금을 좀 끌어오지 않으면 계속 회사가 유지되기 힘든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쳐다보질 않아요. 이 종목은 그렇게 쳐다보지 않고 있고,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신라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접근을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예 접근을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신풍제약을 우리가 일단은 전일 우리 코로나 이거 보시면 이제 코로나 신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쵸?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오늘 전일 이렇게 딱 퉁 쳐놓고서 아무래도 상단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기에는 요즘 나오는 재료들에 비해서 굉장히 약발이 약하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요거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또 해봤어요. 물론 짧게 가야죠. 왜? 아직은 상단 부분이니까. 근데 고점 대비해서 푹 빠져버리면 어디선가 잠깐 지지를 해주면 또 바로 또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잡았던 자리들을 이렇게 맥점 잡아서 딱 찍으면 박스권이 그려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좀 프리미엄 구간들, 그 다음에 요 라인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좀 횡보를 하던 그런 자리 잡던 그런 구간들.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 종목이, 자, 여기 기존의 요런 저항 라인 때까지 좀 떨어져 주면서 2만원이네요. 딱 2만원 라인까지 빠지면서 지지받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짧은 파동, 그죠? 여기처럼 이렇게 짧은 파동, 요런 파동 하나만, 그러니까 요만큼만 이제 또 등락을 보일 수 있는 정도. 이거는 지금 일단 여기 밑에 보시면, 스토캐스틱 보시면 제가 단기적인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말씀드렸죠. 29일도 여기 이렇게 단기 바닥이라고 해서 이만큼 올라갔죠. 6일도 이만큼 해서 여기서 이만큼 시세를 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자는 거죠. 만약에 접근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중요한 거는 아직은 하락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게 골든 크로스를 나타내기 전까지는 2만원 라인을 좀 지켜주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2만원에 뭔가 지지받는 듯한 느낌, 혹은 2만원을 툭 찍고 뭔가 꼬리를 만들어주는 듯한 느낌, 요런 그림을 만들어줄 때는 우리가 단기적으로만 그냥 딱 접근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많아야 2,000원 정도, 많아야 10% 정도 내외에서 이제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업사이드는 10%란 소리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매수 타점을 이 라인을, 여기 지지를 받는 걸 확인을 했을 때는 이 라인인데, 만약에 시가가 여기나 이렇게 갑자기 개파락을 해버리면 매수할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 기존에 지지를 받아야 될 곳을 저항을 받게 되니까 여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렸으니까 여기서 단기적인 뭐 이렇게 상승을 좀 노려볼 수는 있는 상황인데, 맥시멈이 제가 봤을 때 22,000원 라인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추가적인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차트가 사실 그렇게 이쁘고 깔끔한 뭔가 이렇게 정돈된 차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짧게 한 3% 5%만 먹고 가자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를 간 제일약품입니다. 제일약품 같은 경우는 유통 주식수 자체가, 그러니까 시장에 풀려 있는 주식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대 주주가 갖고 있는 게 63%입니다. 제일파마홀딩스에서 거의 50% 가까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통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한때는 이제 신풍제약처럼 지금 이제 뇌졸중 관련된 그런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건데, 뇌졸중인데, 이제 제가 유료 회원님들한테는 좀 설명을 드렸지만,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장기적으로도 괜찮은 종목이긴 합니다. 사실 굉장히 좀 클린한 기업이기는 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작년 말에 갑자기 이제 조금 어떤 영업적인 부분에서 조금 말분기에 조금 이렇게 손실을 보기는 했는데, 꾸준하게 이렇게 매출도 키워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부채 비율도 좀 적당하고, 단 이제 주가 측면으로 봤을 땐, 주식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랄까요, 좀 약간 회사에서 이제 확실하게 안전하게 끌고 가려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찌라시 뿌려서 주가 터트리고 뭐 이런 기업이 아니에요. 되게 클린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가 상승을 나타낼 때는 좀 믿고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2연상을 찍어버린 거 오늘까지, 이 자리는 사실 모르겠어요. 지금 정말 이게, 제가 사실 이 제일약품 주주총회도 다녀온 사람이에요.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게 누굽니까? 자, 근데 이제 일단 이런 식으로 올랐는데, 사실 되게 신뢰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저는 제일약품을. 그래서 뭐 수백 배 우수한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글쎄요,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네릭은 어차피 지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요 코로나의 효과가 있는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사를 이렇게 파격적으로 띄워버린 거죠. 600배 효과 이런 식으로 확 띄워버린 거죠. 참 이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자기들이 판매하고 있는 그런 신약에 대해서, 약물에 대해서 이것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냐라고 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효능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냥 다 기사를 띄워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올라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최근에 이제 제일약품은 기존에 뭐 그런 이슈를 터친 적이 없어요. 코로나 이슈에 한 번도 엮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한 거는 렘데시비르가 가장 선두주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를 기가 막히게 잘 쓰는 거죠. 그죠? 선두주자였는데 그 대빵보다 600배가 효과가 있대요. 100배도 아니고 10배도 아니고 600배래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시장에서 이런 반응을 하겠죠. 그렇죠? 지금 이런 순환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지금 어제 오늘 뭐 살 자리도 없이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죠? 그냥 올라가 버려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상한가가 풀리면서 좀 물량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래가 활발해질 때, 그죠? 그때 돼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약품은 뭐 사실 단기적인 것보다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종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메리트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참고로 이제 연말에 준비해서 연초에 매매하는 전략으로 들어가면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JP모건 컨퍼런스에 거의 매년 참가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개발 중인 JPI-289라는 신약이 있습니다. JPI-289라는 신약이 있는데, 이게 뇌졸중 치료제거든요. 이 치료제를 지금 해외에서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라이센스 아웃을 위해서. 여러분들 제약바이오의 꽃은 뭔지 아시죠? 라이센스 아웃이에요. 기술 수출이 돼버리면요, 매출 엄청나게 급증을 하면서 주가도 엄청나게 폭등을 합니다. 근데 아직 물론 시간은 좀 남았어요. 2- 이제 A, 2-A, 2-B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2- 코호트 B상을 진행 중이어서 조금 시간은 남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우리 VIP 회원님들한테 제가 추천을 드린 종목은 중해제약입니다. 중해제약. 그래서 우리 많은 회원님들한테 제가 기법도 여러 가지를 좀 가르쳐 드리고 하는데, 오늘 시가 자리가 여기잖아요. 그죠? 오늘 시가 자리가 여기에요. 물론 시가 밑에서 사세요 라고 하면 아무 종목이나 시가 밑에서 사는 건 아니죠. 그렇죠? 시가 밑에서 사야 되는 종목이 있는 거죠. 저 정도 가격대에서 사도 되는 종목을 먼저 선별을 제가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놓고 봤을 때 시가 밑에서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시가 밑으로 빠지는데 어디까지 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시가가 오늘 얼마입니까? 시가가 약 37,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호가 한두 개만 밑에 내려놓느냐, 뭐 그렇게 사셔도 되기는 돼요. 근데 최대한 바닥권에서 살려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박스 구워놓은 요 라인에서 사면 제일 좋겠죠. 그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 VIP 회원님들한테는 제가 이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이 선, 그죠? 이 선 위에 주가가 있으면요, 이제 지지로 활용을 해야 되는 선인 거고, 이 선 밑에 있으면 저항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면 되는데, 어쨌든 이 선까지만 놓고, 그러니까 요 안에서 시가 기준에서 요 선까지, 요 안에서만 매매하시면 돼요. 매수는 여기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가는 날아갑니다. 그죠? 뭐 만약에 여기서 뭐 빠져버렸다, 이 구간대에서 빠져버렸다, 그러면 뭐 여기까지라도 한 짧게 먹고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은 그렇게 매매를 좀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할인도 추천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할인은 이제 시가가 그냥 저가였어요. 그냥 거기서부터 그냥 바로 올라버려서 이제 또 회원님들께서 융통성 있게 그냥 일부 조금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중해제약 시가 아래 이렇게 매수 가능. 그죠? 좋습니다. 바로 지금 9시에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5분 만에 이만큼. 자, 그 다음에 또 답하지 말라고 했어요. 답을 하지 말라. 왜냐면 채팅이 이제 밀리니까 식별하기 어려우실 거잖아요. 그래서 한 6분 때에 바로 38,000원 부근에서 매도해서 짧게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추천을 또 드리고, 이제는 앞으로 이제 뭐랄까요,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주문을 넣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9시 이전에 연락을 좀 이렇게 카톡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 좀 쉽게끔 그렇게 해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분들도 아침에 잠깐만 커피 한 잔 마시러 나가서 9시 기준으로 해서 커피 한 잔 뭐 한 10분, 뭐 15분 정도만 이렇게 나가셔가지고 매매를 하셔도 짧게 뭐 4%, 5%만 수익 보고 오셔도 그게 매일이면, 꾸준하면 엄청난 금액이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단타가 매력이 있다. 시초가 단타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좀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좀 해드리면서 같이 수익을 좀 내고 있다라는 거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1약품 제가 아까 그런 종목들, 이렇게 항상 올라가는 종목들은 굳이 뭐 따라갈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상한가 갈 거라는 기대로 따라가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방금 중해제약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날 어제 이거 따라가서 살 필요가 있나요? 없죠. 다음날 시세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조화제약, 그렇죠? 또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강하니까 오늘 조화제약이 어때요? 좀 의미 있는 거래도 실리고 있어요. 역대급 맞죠? 역대급 의미 있는 거래가 실렸어요. 그럼 역대급으로 이 종목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 녀석도 내일 정도에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 그렇죠? 1차적으로는 일단 요 라인대거든요. 4,400원에서 4,400원에서 자, 제가 선을 그어 드릴게요. 자, 4,400원 이하로 사면 너무 좋고요. 내일 일단 시가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요 라인대 4,375에서 4,475 라인대 요 구간에 이제 터치를 하는 구간이면은 굉장히 좋고요. 어쨌든 최종 지지는 4,375원 요 맨 아래선을 지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시각이 오후 1시 37분이거든요. 그래서 종가 한번 마무리 짓는 거 보고 내일 또 시가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이 라인이 아니라 위에서 시작을 해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한 4,780원 라인까지 좀 지켜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많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 기준에서 시가가 내일 아침 시가가 종가 근처다라고 했을 때는 살짝 꼬리 내리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위다 그러면은 여기 종가까지만 떨어지는 요 자리를 공략을 하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더 뛰어버렸다 그러면 그건 버리세요. 못 잡습니다. 더 뛰어버리는 건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종가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같은 위치냐, 밑에 위치냐, 위에 위치냐, 그렇죠? 이렇게 따라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보고서 다음 거래일에 제가 추천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좀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뛰면 4,800원 부근을 지지받는지 꼬리 내리는지 확인하시고, 밑에서 했다라고 했을 때는 4,300원에서 4,370원에서 4,400원 라인대 요런 라인을 지지받는지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주는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하고요. 너무 많이 드리니까 또 정신없어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두 종목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